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내용 집중 분석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오늘 오전 40분간 전국의 KT 유무선 통신망이 멈춰 식당, 병원, 학교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는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했다가 네트워크 오류라고 번복했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는데 끊겨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갑자기 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토스도 안 되고 예약 받아놓은 거 있는데 다 엉켜버려가지고.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견주가 대형견의 목줄을 풀어 주민 2명이 개에 물렸습니다.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고 개 주인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가 단독 입수한 녹취 파일로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공모 직전에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찾아와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부장이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종의 하극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황 사장은 누가 사퇴를 지시했냐고 계속 따져 물었고 유 본부장은 여러 인물을 언급하는데 시장님의 명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인 거죠. 실제 이 후보가 명을 내렸는지 아니면 유 본부장이 이 후보 이름을 판 건지는 수사해봐야 할 대목이지만 이 4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7차례 등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황무선 전 사장을 찾아와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이 정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정 나와서 저한테 정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황 전 사장은 채널A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이 대화 속 사장님은 시장님을,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을 지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언급한 시장님 명의나 결재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된 사퇴 압박에 허탈하게 웃는 황 전 사장. 사직서를 쓰더라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정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이 가시죠. 정 실장님한테 자리 계신. 아니 나는 상황이 이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정말 야 어떻게 40분간 대화에서 시장 또는 시장님이 언급된 건 모두 3부분, 횟수로는 7차례입니다. 채널A는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의 해명을 받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 위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누가 황 사장을 물러나게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황 사장이 버티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이 황 사장은 순진해서 이쪽 세계를 모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황 전 사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황 사장이 특정 세력을 너무 모른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와 이 세계,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판단 안 하니까요. 내가 사장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저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늙어 의견 차이 사장님이 뭔가 늙어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늙어 느껴요. 여기 이 세대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건 내 가운데 너무 힘들다. 이제 알아서 입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알았어.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만나서 반을 짓든지 뭐 가고간에 만나자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군 죽고 만났어요. 만나서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더라도 사직서를 내놓은 뒤 만나라는 겁니다. 이 세계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황 전 사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치권을 얘기하는지 그쪽 제가 얘기한 G 쪽인지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쪽 라인이겠지. 유동규가 속해 있는 다 그쪽이지.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쪽 판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알아서 안 된다니까. 했는데 당신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도 환장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알아서는 여태 제가 두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알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이제는 이쪽 판단은 사장님보다 제가 더 오래 있었고 그래서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상사이자 대표인 황 전 사장에게 순진하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근데 여기 상황이 이런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뭐 원망을 그런 거 안 해. 당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황 전 사장은 동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 한신공영 사장을 지낸 35년 경력의 건설 분야 전문가였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순진한 저쪽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황무성 전 사장은 35년 건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부동산 개발을 앞두고 왜 전문가를 이렇게까지 쫓아내고 싶어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녹취록에 보면 처음 황 사장을 데려온 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유 전 본부장이 돌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돌변한 이유가 대장동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 2013년 9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한신공영 출신이고 황 전 사장 역시 한신공영 사장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유동규가 저를 통해서 사장님 들어오셨고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유 전 본부장은 갑작스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나를 왜 데려왔어? 사장님 구색 맞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유동규가 처음에는 그럴지 몰랐죠. 같이 해보자 모시고 그래서 와서 그렇죠. 사장님은 잘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솔변해가고 있지 몰랐죠. 내가 이렇게 내가 서면 저도 안 왔죠. 방법이 없습니다. 황 전 사장 역시 논쟁 끝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을 언급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저한테 역할 당신이 데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말도 그렇지 데려왔다는 게 뭐야? 데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데려왔다 그거 말이거든요. 근무기간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다른 애 다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공적 있고 그런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 다 갔습니다. 사퇴 압박이 있었던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은 마지못해 사직서에 서명하고 3월 11일 사직 처리됐습니다. 임기를 1년 6개월 남기고 떠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조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불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오후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시세 15억 상당인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입사 경위와 아파트 분양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친척을 통한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 전 특검이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금품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50억 로비 의혹 아직 안 풀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 녹취록이 저희 채널A 보도로 전해지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 전 사장 사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연루설을 제기하며 재차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말단적인 일로 여론을 조작한다며 황 전 사장 사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이 화천대유의 폭리에 반대하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이것을 거부하자 황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으로 그 사악한 대장동 작업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오후 기자 간담회에선 채널A가 보도한 녹취록을 틀며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특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후보를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며 사퇴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론을 조작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역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황무성 전 사장 녹취록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이 녹취록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아주 뜨거운데, 자, 40분 녹취록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녹취록상에서 이 윗선이 구체적으로 처음 지목된 겁니다. 이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 시장님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어쨌건요, 이 유한기 그러니까 본부장, 그러니까 실무 간부가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네, 저희가 이 확보한 녹취엔 이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부터요. 40분간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 부하 직원이 기관장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래서 미련을 이렇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이미 결론 난 것을 그냥 깔끔하게 정말 남자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하가 이 상사에게 맡겨놓은 걸 당연히 찾아가는 듯한 그런 태도인데요. 이렇다 보니 배후에 누군가 더 존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녹취록에서 이제 배우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도 뭐 측근이라고 인정을 했죠.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네, 정 전 실장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이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요,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유한기 전 본부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채널A에 밝혔는데요.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갔다면 시장한테. 오늘 같이 가시죠. 저기 있잖아요. 자리 계시죠.
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사퇴 요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여기에 더해서 이 시장님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죠. 그리고는 황 전 사장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정 실장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건데요. 아직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님과 정 실장을 언급한 건지, 실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이런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죠. 이런 의문들이 검찰 수사에서 먼저 규명이 돼야 이 사퇴 압박과 윗선의 연관성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사퇴 압박을 넣은 게 이날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대화가 이제 녹음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앞서서 시작이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진즉 복귀할 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재선 캠프에 합류했다가요, 2014년 7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상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황무성 전 사장을, 당시 사장을 사퇴시키려고 공을 들였을까요? 네, 아직 단정은 좀 이르긴 한데요. 저희가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였던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조직 개편을 3번이나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한 번은 황 전 사장의 사직 처리 이틀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황 전 사장이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이 조직 구성 변화라든지 이런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또 이 시기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에서 빠지기도 했고요. 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과 이런 일련의 흐름이 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규명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새로운 녹취록도 나왔고 그 녹취록 속에 이제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했어요. 그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녹취록에 나오는 이 지휘부로 지목된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후보를 어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이 유한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은 권한을 잘못 휘둘렀다는 의미라며 이 황무성 전 사장 인사권을 가졌던 지휘부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눈길이 가던데, 검찰은 어제 이제 황 전 사장을 조사를 했잖아요, 불러서. 그런데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녹취록을 보도한 그 이후에야 황 전 사장에게 그 녹취록 얘기를 물었다는 거죠. 네, 대장동 수사팀이 황무성 전 사장 측에게 연락을 한 건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어젯밤인데요. 네.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이 녹취록이 있는지 또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이 녹취록,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뒤늦게 쫓아가거나 아니면 여론에 떠밀리듯 하는 수사 행보가 반복되다 보니 이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잘 취재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전국의 KT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 학교 수업에 출석을 못하고 병원 시스템도 마비되고 가게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쓰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3년 전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큰 피해가 난 뒤 또 KT 먹통 사태가 발생한 건데 사고 원인조차 오락가락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경북의 한 휴게소. 계산하려 신용카드를 내밀자 점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병원. 어린이집구 환자가 많은 날이잖아요. 그 코로나 접종 예약된 자하고 어린이 독감, 노인 독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게 뭐 안 들어가니까 막 쌓여버렸지. 오늘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약 40분간 이어진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신용카드 결제 등 각종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발생한 인터넷 먹통 사태로 식당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하는데 끊겨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갑자기 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을 예약 받아놓은 거 있는데 다 엉켜버려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해서 호출하는 손님 태우고 해야 되는데 아예 뭐 호출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1시간 그냥 아예 그냥 노콜로 해서 그냥 영업을 못했다고 봐야죠.
한 카드사에 따르면 오늘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 승인 건수가 전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냈다가 오후 2시 반경 라우팅이라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의 오류로 파악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부 해커가 해킹을 해서 라우터가 오동작을 일으키도록 만든 건지 내부 관리 실패로 인해서 라우터가 이게 설정 오류가 나온 건지 이거는 조사를 따져봐야 돼요.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 통신이 마비됐을 때 KT는 당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3시간 이상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40분간 지속된 이번 피해의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백신 패스도 도입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허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상회복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주 간격 3단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겁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클럽 등은 자정까지 열 수 있습니다. 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업종에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갈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도권 8명에서 접종 유무 관계없이 10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에는 미접종자 수가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규모와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하면서 10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12월 중순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접종자와 음성 확인자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 방식도 크게 바뀝니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당장 관리를 떠맡게 된 지자체들은 병원도 구급차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을 챙깁니다. 무증상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달할 물품들로 집 앞까지 전달합니다. 유증상 재택치료 환자는 협력병원 의료진들이 24시간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침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재택치료 환자가 갑자기 위중해지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상이 있는 협력병원을 지정을 한 거고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응급이송 체계 구축이 녹록지 않다고 전합니다. 24시간 응급대기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되는데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인구도 적고 의료기관도 적은 편이어가지고 재택 환자를 긴급 이송할 구급차 수도 부족합니다. 119도 많이 요즘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환자도 많고 이송도 많기 때문에 소방서에 119 차량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전담으로 있는 10차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불가능해요. 일상회복에 성패가 달린 재택치료가 안착하려면 응급 의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술에 취한 견주가 큰 개를 풀어 이웃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 개 주인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개가 사납게 지저대고 보호 장비를 입은 119 구조대원과 경찰이 개를 진정시킵니다. 가만히 있어. 술에 취한 채 이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견주.
경찰이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화를 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개를 풀어 주민들을 위협했고 주민 2명이 개에 물려 다리를 다쳤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좀 목을 좀 잡든지 하면 되는데 가만 술이 취해가지고 욕을 하고 걔가 그런 감을 지르니까는 좀 무섭지요. 어제 시급했더니 확 해가지고 막 좀 물고 물라고 하고. 난동은 20분간 계속되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포획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좀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면 해결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린애도 좀 많이 살아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조치를 해야겠다고 싶었고. 개는 무게 20kg의 샤페이 종으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주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공포를 느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개가 너무 동네 사람들을 벌벌 떠르게. 그 개가 옆에 좀 놔도 콩 숨어야 돼. 개가 아무리 떼는데 개가 아무리 떼니까 괜찮다 이라게.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견주에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전기차가 크게 인기지만 전기차 충전소 찾는 일은 차주인들에게 여전히 골치 아픕니다. 이미 만들었던 충전소도 운영이 중단됐거나 고장나 있다는데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20만 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전기차를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이용자들은 의외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갑니다. 도심이건 교외 지역이건 고속도로 주변에서건 제대로 작동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이용 4년 차인 이 운전자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 1년 가까이를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납품한 업체가 고쳐주든지 환경부에서 고치든지. 고장,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운영 중단의 주된 이유들인데 이 충전소들이 언제 다시 가동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충전기가 설치가 안 돼간지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아직은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건 없는데요. 충전 시설이 계속 증설되고는 있지만 온전히 충전이 가능한 곳은 앱으로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항상 하면서 다녀야 돼요. 다음 충전소에서도 또 혹시나 사람이 또 길게 서 있으면은 충전하는데 참 불편함이 좀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동되는 충전소를 못 찾는 아찔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휴게소까지 뭐 20-30km를 또 가야 돼서 전기가 거의 뭐 완전히 소진된 거의 그런 상태에서 위급 상황에서 또 왔는데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취재진이 고속도로를 다녀봤습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취재진이 둘러본 휴게소 4곳 중 3곳에서 운영 중지를 써붙인 충전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충전 공간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차지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맞으신가요? 아니요. 난 충전 안 된다네. 도심의 공영 주차장에서도 카드 인식이 되지 않거나 터치패드가 고장나 있어 충전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속 충전기 4천여 대 가운데 고장 건수는 3,100여 회였습니다. 그 기계는 아무래도 열도 많이 생기고 고장이 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적으로요.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장을 방치하는 충전소 업체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충전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충전기가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서 민관 구분 없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충전시설의 잦은 고장은 운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안전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마음에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쳐들어가는 운전? 뭐 그 정도가 이제.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사퇴 회견과 함께 경기도 지사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정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등 대선 행보에 집중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사로서 마지막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지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계곡 정비 등 도정 성과를 강조한 뒤 대선 출정식 같은 포부를 밝히며 사퇴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안전을 강조하고 마지막 간부회의를 끝으로 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티타임 회동을 갖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16일 만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30명가량의 경찰 근접 경호도 시작됩니다.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제공되는 총리급 경호입니다. 무소속 등 군소후보들에 대한 근접 경호 여부는 경찰청장이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은 조금 전 충청권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는지 조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토론회에 참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친부터 위로 500년간 이 충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 카드를 두고 말썽 많은 후보를 선택해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선은 같은 편 후보 중에서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유승민, 반드시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를 살려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자 논란을 다시 언급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윤 전 총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 지역 정책 공약을 두고 홍 의원의 과거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의사당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 이제 불참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꼭 물으시는 게 2017년도 탄핵 대선 때 나왔던 그걸 꼭 시비를 걸면서 물으시네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들도 쏟아졌습니다. 대전이 국토의 중심이고 여기에 국회 전체를 옮겨서 세종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을 개헌을 포함해서 꼭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기에 국회라든지 청와대 등 정치와 행정의 기능을 다 획기적으로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모레 강원 지역 토론회를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채널A가 주관하는 마지막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주 당사자로 지목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거론했다며 정치적 강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10일. 그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10월 중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손 검사 측이 11월로 미루려 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의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하라고 했다며 강제 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결정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사를 염두에 두고 손준성 검사의 조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라며 연설의 상당 부분을 성과 설명에 할애했는데요.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혹평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임기 내 거둔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으며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도 이번 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지만 할 일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최고의 민생 문제이자 개혁 과제라며 잘잘못에 대한 평가 없이 짧게만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복세 편사를 정권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면서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국조가 필요하다고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슈를 대통령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주택 지역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반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화려한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도 604조 원으로 확장 편성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연설 내내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볼까요? 퇴출. 누구 이름 뒤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붙었을까요? 네,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근데 김어준 씨 퇴출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죠? 네, 이번에는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이 어젯밤 SNS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건 언론인으로서 옳지 않다면서 방송을 그만두고 캠프로 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은 어려워, 외롭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뭐 공개 지지인지는 몰라도 도와줘야 해요 하는 걸 보니까 옹호하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었던 황교익 씨는 이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애정이지 정치적 지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 씨가 TBS 마이크를 잡고 서울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통방송으로서는 본업에 충실해야 될 시간대에 특정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다고 수차례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그 프로그램이 2시간 동안이나 방송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이 특정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면서 놔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TBS가 아닌 인터넷 방송에서 한 것이지만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특정 후보 지지 성향을 드러낸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비호감도가 높다고 전해드렸는데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후보들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웹 자서전을 연재하기로 했는데요. 싸움딱 이미지를 벗으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동사시키고 이런 의혹 있는 분들 다 그걸 모아가지고 최성 후보님한테 말씀하실 기회 주시고. 그다음에 입을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싶으십니까?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이 후보는 본인의 진솔한 모습을 공유하겠다면서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 소곤거림, 삶의 조각 같은 감성적인 단어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뭐 비호감도는 야권 주자들도 높잖아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부인 이순삼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우유 있습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펑펑펑. 이걸 왜 자꾸 찍어? 아이고 우리 남편 이뻐라. 내가 아프다니까요. 참. 홍 후보는 여성에게서 호감도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은데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의 이미지로 여성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이들 곁으로 갔나 보군요. 네, 그림을 그려온 아이들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또 어제는 대학생들의 지지선언 사진을 올리면서 청년들의 깐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대부터 40대까지 이 70% 이상인 비호감도를 의식한 거겠죠. 윤 후보는 자학 개그도 선보였습니다. 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좀 멍청하다. 멍청하죠, 제가. 덮으라고, 그만하라고 해도 이게 뭐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 보면 기분 좋은 대통령을 갖고 싶은 게 국민들 마음일 텐데요. 후보들의 이런 노력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비호감도가 몇 번의 이벤트로 쉽게 낮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후보에 끌릴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형 산불로 고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번엔 폭우와 폭설 예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는 기후 변화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돌무더기가 굴러내려와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올해 미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 딕시 산불이 발생했던 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상징 금문교는 심상치 않은 바람 소리까지 들리고 엄청난 강풍은 8,000m 길이 다리를 지나던 트럭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산불은 물론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크다 보니 폭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Wondering about power outages and downed trees and stuff. We did check our drains and make sure that our property is set properly. 캘리포니아 전 지역은 예년 1년치 강우량의 2배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리고 북부 고산지대는 12cm 이상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his is just like a wildfire. We got to get people out of the way. People are going to need to evacuate. 기상 전문가들은 가뭄과 폭우를 넘나드는 극단적 날씨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습기가 터널처럼 한꺼번에 유입돼 폭우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은 특히 토양이 노출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중국에서 국민 생수라고 불리는 이 생수 브랜드의 창업자는 생수를 팔아서 억만장자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의 생수병에서 구더기와 이물질이 발견돼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투명한 생수병 안에 흰색 불순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벌레 유충으로 보이는 물체가 물병 바닥에 우글우글합니다. 当时看到这个东西就觉得很麻，然后很恶心，就看着像虫卵一样的。 류 씨는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둔 생수병에서 구더기가 발견돼 이를 SNS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구더기가 발견된 두 병의 생수는 뜯지도 않은 밀폐된 상태였습니다. 这个是我刚从仓库的箱子里面拿出来的，就不可能是别人使用过或者是喝过的。 문제가 된 생수는 중국 국민 생수로 불리는 농부산천의 주력 제품으로 지난해 139억 위안, 우리 돈 2조 5,6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창업자 중산산 회장은 생수 판매로 알리바바의 마윈을 제치고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구더기 생수 논란의 농부산천은 엄격한 여과와 살균 포장 과정을 거친다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제품의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생수 수원지 인근에 막대한 생활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이 폭로됐고 이듬해에는 회사의 생수 기준 자체가 수돗물보다 낮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피해자분과 그 이후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연쇄살해했던 강윤성.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범죄자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따져봅니다.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체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크게 등록 관리하는 경우와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원에서 신상 정보 등록 혹은 공개 판결을 내리면 대상자는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기관에 주소나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이 제출된 정보 총 3곳의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정보 등록은 법무부, 또 확인과 관리는 경찰, 알림이 서비스에 공개하는 건 여성가족부가 담당입니다. 문제는 서로 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9만여 명, 여성가족부는 이 중 4천여 명의 정보를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집중 점검을 통해 파악한 소재 불명은 79명이었던 반면 여가부는 12명이었습니다. 이 차이 왜 생겼을까요? 여가부에서는 신상공개 정보 대상자를 담당하고 경찰은 그 신상공개 정보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서로 제대로 정보가 파악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늘상 발생하는 문제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찾아본 한 성범죄자는요. 6년 전 사진이 올라온 뒤에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해마다 경찰에 출석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이 범죄자를 수배 대상에 올렸지만 여가부는 알림이 사이트에 수배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실거주지를 알 수 없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쇼트트랙 월드컵이 시작됐는데요. 1차 대회부터 여자팀 간판 최민정이 부상을 당하고 우리 선수들끼리 충돌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최민정은 월드컵 1차 대회 500m 결선에서 이탈리아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무릎과 발목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부랴부랴 귀국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최민정은 오른쪽 무릎 관절 타박상과 발목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2차 대회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4차 대회까지 나라별 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하는 만큼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민정은 앞서 1500m 결선에서도 대표팀 동료 김지유의 무리한 추월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개인 순위보다 출전권 확보가 중요했던 만큼 팀워크가 아쉬웠습니다. 대표 선발전 1위였던 심석희는 최근 고의 충돌 논란으로 대표팀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전 2위 최민정까지 부상을 당해 뒤숭숭한 대표팀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난 겁니다. 흔들리는 대표팀엔 현재 감독이 없습니다.
최근 빙상연맹은 감독을 공모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전담 코치 체제로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평준화하는 세계 쇼트트랙의 치열한 경쟁 속에 악재가 쌓인 한국 쇼트트랙의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지 않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가을빛이 전국을 곱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가을의 매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니까요. 자연의 선물 가득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인데요. 수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일부 지역에만 비가 조금 지나겠고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이나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철원은 4도로 출발하겠고 강원도와 경북 산지에서는 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으로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 많은 곳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항공기 운항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을철 식중독 발생이 여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음식물 보관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따뜻한 낮 시간대는 음식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선수가 LPGA 200승을 거둔 소식 어제 오늘 대서특필됐죠. 33년 전 한국 선수로 LPGA 첫 승을 거둔 구옥기 선수 소식은 당시 신문 한 켠을 장식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골프를 잘 몰랐고 당시 미국 기자들도 한국 여자도 골프 치냐 이렇게 구 선수에게 물었다죠. 하지만 이 구옥기 선수가 길을 트자 박세리, 박인비, 고진영까지 내달렸습니다. 영화 서편제와 장군의 아들 제작자 이태원 씨가 어제 별세를 했는데요. 30년 전 이 충무로 영화판의 도전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열풍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후대를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구옥희가 있어 고진영이 존재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